니프루 유적에서 발굴된 한 점토판에는 학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잘못 해석해온 구절이 담겨 있다. 기존의 해석은 인류를 멸망시킨 단 한 번의 대홍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2011년의 재해석은 훨씬 더 끔찍한 내용을 드러냈다. 이 점토판은 하나의 종말이 아니라 7번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각각의 세계는 탄생하고 번성한 뒤 다음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사라졌다. 수메르인들은 그 모든 세계를 기록해 두었다. 우리는 8번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점토판에는 바로 이 8번째 세계가 어떻게 끝나는지까지 적혀 있다. 이 점토판에는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박물관에서 CBS 1673호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1890년대 니프루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수많은 점토판 가운데 하나였으며 모든 내용을 완전히 해독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대부분의 관심은 성경 속 대홍수와 일치하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학자들은 노아 이야기와의 연결점을 발견하자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연구로 넘어갔다. 하지만 홍수 이전을 다루는 첫 번째 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의견을 모으지 못해 100년이 넘도록 거의 외면당했다. 수메르어 문장은 일부가 훼손되어 있다. 몇몇 문자는 판독이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 구절은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문체를 사용한다. 같은 구조를 반복하면서도 세부 내용만 달라지는 목록 형식이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 반복을 단순한 시적 표현으로 여겼다. 고대 작가들이 강조를 위해 같은 내용을 2번 말하곤 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7개의 기록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세계, 하나의 종말, 하나의 홍수로 압축해버렸다. 2011년 서령문자 디지털 도서관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연구가 이 점토판을 다시 분석했다. 연구팀은 컴퓨터 기반 언어 분석 도구를 이용해 훼손된 문자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9만 개가 넘는 다른 점토 문헌과 대조했다.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반복이 시적 장치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구조라는 것이었다. 각각의 기록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서로 다른 재앙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점토판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된 목록이었으며 우리 세계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들의 기록이었다. 점토판에 따르면 첫 번째 세계의 이름은 에리두구였다. 이것은 수메르 왕목록에 등장하는 에리두가 아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형태, 다시 말해 그 도시 이전의 도시였으며 수메르인들조차 태고의 도시라고 여겼던 곳이다. 점토판은 에리두구를 인간이 아누나키와 가까이 지내며 지식이 자유롭게 오갔고 신과 인간을 가르는 경계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던 장소로 묘사한다. 에리두구는 전쟁이나 홍수로 멸망하지 않았다. 점토판에는 대략 아누의 숨결이라 불리는 것이 도시를 삼켰다고 적혀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이 대지를 유리처럼 녹여버렸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이 표현은 연구자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신의 징벌을 꾸며낸 말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2004년 이라크 남부의 지표조사에서 기원전 29,000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유리 같은 물질이 발견되었다. 잠시 생각해보자. 이런 유리는 모래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연현상 가운데 이 정도 규모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나 해성 조각이 핵폭발에 맞먹는 위력으로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현상뿐이다. 그 유리층은 점토판이 묘사하는 시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깊이에서 발견되었다. 점토판이 2번째 세계로 기록한 이름은 바드티비라였다. 점토판은 이 세계를 금속 세공과 광산 개발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묘사한다. 이들은 땅속에서 금속을 캐내어 수메르인들이 신의 기술이다 여길 만큼 뛰어난 도구를 만들어냈다. 바드티비라의 종말은 아래에서 솟아오른 도구로 기록되어 있다. 대지 자체가 복성으로 변한 재앙이었다.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농작물은 시들었으며 동물들은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바드티비라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점토판은 그들이 세 세대에 걸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쇠퇴했다고 기록한다. 현대 화산학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스 분출 현상이라 불린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황, 그리고 황화수소가 지하의 용암층에서 지각의 근열을 통해 새어나오는 현상이다. 이 가스는 물을 오염시키고 식물을 질식시키며 낮은 지대에서는 공기 자체를 숨쉴 수 없게 만든다. 두 강 사이의 땅은 바로 이런 현상을 일으킨 단층대 위에 놓여 있다. 카메룬의 니우스 호수에서는 같은 원리로 1986년 단 하룻밤 사이 17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모만 더 작았을 뿐이다. 세 번째 세계는 라레크였다. 점토파는 라레크를 하늘의 움직임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별 관측자들의 세계로 묘사한다. 그들의 종말은 하늘이 떨어졌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 하늘이 무너져 땅을 덮친 사건이었다. 별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고 태양은 점토판이 어둠의 계절이라 부르는 긴 시간 동안 사라졌다. 빛이 다시 돌아왔을 때 라레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이 채널에서는 매주 고대의 미스터리와 묻혀있던 역사를 다루며 이제부터 남아있는 세계들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더 기묘해진다. 라레크의 종말에 대한 묘사는 현대 기후학자들이 화상겨울 또는 충돌겨울이라 부르는 현상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은 엄청난 양의 먼지를 상층대기로 날려보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햇빛을 가린다. 전 세계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식물의 성장은 멈추며 먹이사슬 전체가 붕괴된다. 약 7만 4천 년 전 포바화산의 대분화는 실제로 이런 일을 일으켰고 인류의 개체수를 약 10,000명까지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유전자에도 흔적을 남긴 인류의 멸종 직전 순간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에 이르자 패턴은 달라진다. 점토파는 시파르 사람들로 시작하지 않고 물리하기부터 시작한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어나기 시작한 물이었다. 폭풍이나 강의 범람으로 생긴 홍수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해안선은 사라졌고 바닷가에 세워진 도시들은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삼켜졌다. 그제야 점토파는 시파르를 법과 질서를 세운 사람들의 세계로 묘사한다. 이들은 복잡한 권력 체계와 정의의 제도를 구축한 집단이었다. 사람들은 내륙으로 흩어졌지만 결코 이전의 세계를 다시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빙하기가 끝난 뒤 거대한 빙상이 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다. 기원전 14,000년부터 기원전 8,000년 사이 얼음이 녹으면서 전 세계 해수면은 120m 이상 상승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느린 변화가 아니었다. 어떤 시기에는 100년 동안 바다가 무려 4m나 높아졌다. 수세대 만에 해안 지역 전체가 사라졌다. 마지막 빙하기가 가장 혹독했던 시절, 페르시아만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 지금은 수심 30m 아래에 잠긴 곳이 한때는 푸른 강계곡이었다. 만약 더 오래된 사람들이 그 고대 해안선을 따라 도시를 세웠다면 지금은 모두 페르시아만 아래에 잠겨 있을 것이다. 수메르인들이 말한 바로 그 장소다. 그런데도 점토판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기묘해진다. 점토판에 기록된 5번째 세계는 슈루파크였다. 수메르인들이 대홍수 이야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한 도시다. 하지만 점토판이 전하는 슈루파크의 최후는 우리가 아는 홍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다. 점토판은 움직이는 얼음을 묘사한다. 도시를 산산이 갈아버리고 거대한 집단을 남쪽으로 밀어낸 힘이었다. 먼저 추위가 찾아왔고 그 다음 얼음이 밀려왔으며 마지막으로 얼음이 물러나면서 거대한 홍수가 뒤따랐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홍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완전한 빙하기 순환을 설명한다. 얼음이 전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물러나며 엄청난 양의 빙하 녹음물을 쏟아낸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에 걸친 기후변화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압축해 남겼고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 내린 단 한 번의 대홍수 이야기로 단순화했다. 6번째 세계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세계다. 점토판은 그 이름을 키앙기라고 적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수메르 자체를 뜻하는 수메르어 단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아는 수메르가 아니다. 지금의 수메르보다 먼저 존재했던 수메르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점토판은 말한다. 그 세계의 종말은 보이지 않는 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원인도 없이 퍼진 역병이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점토파는 그 질병이 무역로를 따라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다고 기록한다. 마치 물건 자체를 통해 전파된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교역망을 따라 퍼지는 방식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다. 흑사병은 비단길을 따라 퍼졌고 천연두는 유럽의 무역선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해졌다. 만약 더 오래된 세계가 고대 근동 전역에 교역망을 구축했다면 새로운 질병이 그 길을 따라 퍼졌을 때 점토판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땅속에 남아있다. 수메르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라크 남부 유적에서 발견된 인골에는 대규모 공동매장의 흔적이 남아있다. 많은 시신이 폭력의 흔적 없이 함께 묻혀 있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역경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7번째, 세계의 이름은 점토판에서 알아볼 수 없다. 문자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세계의 종말만큼은 7세계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점토판은 그것을 대지의 심장이 뒤집힌 사건이라 부른다. 수메르인들의 계산으로 40일 동안 땅이 쉬지 않고 흔들렸고 물줄기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이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던 돌은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았다. 오랜 세월 서 있던 산들은 무너졌고 평야였던 곳에는 새로운 산맥이 솟아올랐다. 별들마저 위치를 바꾼 것처럼 보였다. 지구과학은 이런 현상을 자기장 역전이라 부른다. 지구의 자기장은 때때로 뒤집혀 북쪽이 남쪽이 되고 남쪽이 북쪽이 된다. 마지막 완전한 자기장 역전은 약 78만 년 전 브룬스 마투야마 사건이었다. 하지만 자기장이 크게 약해지고 자극이 이동하는 더 작은 변화는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약 4만 1천 년 전 라샹 사건은 지구 자기장을 평소의 약 5% 수준까지 약화시켰다. 자기장이 거의 사라지자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방사선은 지표면을 그대로 강타했을 것이다.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성을 띤 돌로 길을 찾는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평소에는 극지방에서만 보이던 오로라가 전 세계 하늘에 나타나 밤하늘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에 별들마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이 7번의 종말을 모두 지켜본 끝에 지구 위에 세워진 어떤 세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인간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성 자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지구는 불과 얼음, 물과 도, 질병과 대지의 격변을 통해 스스로를 끝없이 초기화하는 세계였다. 점토판에 따르면 아눈나키가 내린 해답은 7번의 종말에서 얻은 모든 지식을 운명의 서판이라 부르는 기록에 남기는 것이었다. 어떤 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든 거대한 지식의 저장고였다. 운명의 서판은 여러 수메르 문헌에 등장한다. 대부분은 모든 신적 권능의 근원이며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을 부여하는 물건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CBS 1673호 점토판은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그것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기억의 도구였다. 8번째 세계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전 세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기록한 역사였다. 이제부터가 연구자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점토판에는 8번째 세계, 곧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그 종말은 인간이 만든 불이라 불리며 하늘이나 땅, 물에서 오는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인류는 원자의 힘을 발견하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조각을 쪼개는 방법을 배우며 그 지식을 이용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메르어는 기시바르갈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거대한 불의 무기라는 뜻이다. 같은 단어는 다른 수메르 문헌에도 등장하지만 언제나 신의 힘과 연결될 뿐 인간의 손과 연결된 적은 없었다. CBS 1673호는 인간이 이 힘을 손에 넣었다고 기록한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문헌이다. 그리고 점토판은 그것을 승리가 아니라 마지막 실수로 묘사한다. 점토판에는 아눈나키가 8번째 세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부는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이 순환은 막을 수 없으며 모든 세계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단을 찾아내고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 논쟁은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록은 논쟁 도중에 끊겨 있는데 점토판이 파손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메르인들조차 결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52년 원자폭탄 개발을 이끈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한 학생이 1945년 트리니티 실험이 핵무기가 폭발한 최초의 사례였는지를 질문했다. 오펜하이머의 대답은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었다. 그는 현대에 와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훗날 가까운 지인들은 오펜하이머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고 바가바드 기타를 원전으로 읽었던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신성한 불의 무기를 묘사한 고대 인도 문헌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무기는 CBS 1673호 점토판이 묘사한 무기와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는 브라흐마스트라라는 무기가 등장하며 그것은 만 개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연기와 불기둥을 만들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에 이어진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방사선 피폭이라 부르는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고 음식은 상했으며 최초의 폭발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도 몇 주 안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 마하바라타는 이것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과거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하기 어려워진다. 마하바라타 역시 수메르 점토판처럼 현재의 세계 이전에 여러 시대와 여러 세계가 존재했다고 말한다. 힌두교의 유가 개념은 CBS 1673호에 기록된 7세계와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 이름도 다르고 세부 내용도 다르며 문화적 배경도 다르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는 같다. 세계는 반복해서 세워지고 성장한 뒤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멸망한다. 호피족은 서로 다른 힘에 의해 파괴된 4개의 이전 세계를 이야기하며 아즈텍인들 또한 5개의 태양이라는 자신들만의 전승을 남겼다. 5개의 태양, 곧 5시대는 모두 재앙으로 끝났다. 불교 전통은 불과 물 또는 바람으로 끝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인 칼파를 이야기한다. 이 문화들은 이러한 전승이 만들어질 당시 서로 접촉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세워지고 여러 번 무너졌다. 그때마다 지식은 사라졌고 순환은 계속 이어졌다. CBS 1673호는 운명의 서판이 압주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압주는 다른 수메르 문헌에서 아눈나키의 지구 본거지로 묘사되는 수중 구조물과 같은 장소다. 만약 그 서판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면 그 안에는 7세계를 멸망시킨 모든 원인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정확한 원인과 경고의 징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점토파는 또 하나의 사실도 분명히 말한다. 아눈나키는 처음 7세계를 구하기 위해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켜보고 기록하고 서로 논쟁했으며 결국 그대로 두었다. 매번 그랬다. 점토파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아눈나키가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인지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8번째 세계에는 이전 7세계가 결코 받지 못했던 것이 주어졌다고 기록한다. 세계를 세우는 신성한 법칙인 매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직접 주어졌다. 문자와 수학, 농업과 법률, 천체 관측과 의학까지. 신들이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넘겨준 것이다. 8번째 세계는 살아남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받은 세계였다. 점토판이 끝내 답하지 않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다. 그런 도구만으로 충분한가? 스스로를 파괴할 지식을 가진 세계가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지혜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보다 앞선 7세계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수메르인들은 곡물의 수량과 별의 위치를 기록하던 것과 똑같은 정성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기록했다. 그들은 신화를 쓴 것이 아니라 경고를 남긴 것이다. 그 점토판은 지금도 필라델피아의 박물관에 있다. 원한다면 직접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겉모습은 박물관에 있는 다른 점토판들과 다를 것이 없다. 작고 금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쐐기 문자로 가득 덮여 있다. 그러나 그 문자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당신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 기록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4천년 전에 만들어진 기록이 7세계의 종말을 설명하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었다.